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대체 공휴일이기도 합니다. 어제 저는 8월 16일 대전 국립현충원을 다녀왔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6월에 이제 아버지께서 소천하셨고,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49제를 지냈어야 되는데 비가 엄청 오는 바람에 어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국립대전현충원을 다녀왔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 보면 대략 한 100만 평 규모의 아주 큰, 그야말로 아늑한, 그래도 우리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 호국의 훈령들이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쭉 들어가다 보니까 한참 들어가다 보니까 그 49 천안함 49 용사들이 이제 묻혀 쉬고 계신 곳이 있고, 조금 더 가니까 얼마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신 저희 아버지하고 평양사분 동기동창이죠. 백선엽 장군, 백선엽 대장의 묘역이 왼쪽으로 조성 중에 있었습니다. 여기 가서 이제 아버지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내려오는 가운데 내려와서 이제 가족들과 얘기하는 가운데 김원웅 광복회장 얘기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백선엽 장군 묘를 파내지 못해서 안달인 그 자들, 또 보면 마침 8월 15일 광복절 기념 행사 그 자리에서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을 이승만은 친일 세력과 결탁했다. 다음에 애국가 작곡하신 안익태 선생은 민족 반역자다. 지금도 보면은 국립현충원은 69분에 보면 이른바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친일파가 묻혀있는데 파내야 된다 하는 그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우선 69이라는 것도 그 틀린 이야기죠. 그건 이른바 자기들이 보면 이야기하는 그 약간 좀 색깔이 좀 애매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자신들이 멋대로 정한 69이고, 실제 보면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가 보면 그 당시 일제강점 하에 반민족 친일 행위자라고 규정된 사람은 11분. 이번에 백선엽 장군까지 12분이 되겠군요. 12분이 지금 어쨌든 누워 있습니다. 제가 8월 15일 날 오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원희룡 지사, 그리고 어제 보니까 경상북도에서도 밝혔더군요. 이철우 경북지사도 그야말로 그 광복회 지부장이란 자가 읽는 그 말 같지 않은 김원웅의 그 궤변을 갖다가 듣고는 도저히 참지 못해서 원희룡 지사, 또 그다음에 경북지사 즉흥 연설을 통해서 그 무도한 비뚤어진 역사관을 갖다가 죽비를 내리쳤습니다. 대구시장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제 이야기 화두는 뭐냐니까 광복회장 김원웅이 과연 그런 어떤 자격이길래, 어떤 자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말을 갖다 전국 나머지 17개 16개 시도 단체장들이 있는 가운데 거기 지부장이라는 친구들이 읽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광복회냐, 여기서부터 말이 시작됐던 겁니다. 국가기관이냐. 만약에 광복회장 김원웅의 그와 같은 기념사를 갖다가 각 지부장이 대도할 정도라면, 아니 원희룡 지사 그 다음에 경북지사 할 거 없이 왜 자신들이 연설합니까? 대통령의 기념문 대도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광복회는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광복회는 지금 현재 여기 있군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보훈처 산하의 9개 단체가 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습니다. 상위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가 네 번째로 들어온 거예요. 첫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4.19 민주혁명회, 4.19 희생자유족회, 4.19 혁명공로자회, 제1학도의원군 동지회,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포함되어 있는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이 9개 단체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히 공법인이에요. 원래는 처음에 사단법인으로 발족했던 광복회가
어느 순간 공법인이 되었고, 다만 국가로부터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신이 무슨 큰 대통령보다 더 높은 황제나 되는 듯이 전국 16개의 시도에다가 자, 김원웅 광복회장님 말씀 기념사 그래갖고 대독해 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원희룡 지사 말씀대로 앞으로 광복회에서 광복회장의 말씀 기념사를 대독하겠다는 하면 흔한 일 쫓아버리십시오. 더욱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제가 광복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광복회 연역을 한번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대한민국 광복회를 갖다가 설립하고 대한민국 광복회에 오늘이 있도록 만든 장본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광복회장 김원웅이 묘를 파내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는 바로 박정희 대통령, 정확히 이야기하면 1962년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입니다. 찾아봤더니 사실은 뭐 1900 우리가 45년에 해방이 되었고 1948년에 대한민국 수립하였습니다마는 바로 1950년 3년간의 6.25 동란을 치르고 당장 먹고 살기도 급급하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걸 채 못 챙겼습니다. 그러나 군 출신이고 6.25에 참전했던 박정희 장군, 박정희 대장은 1962년 3월 1일 독립유공자 204인을 선정하여 건국공로훈장을 정부에서 포상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이른바 현재 광복회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이 원어사업, 국가유공자 사업의 시발은 62년 3월 1일입니다. 그리고 광복회가 사단법인으로 창립총회를 열고 발족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65년 2월 7일입니다. 아마 이때는 아마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보면 한일 이제 국교 수교 문제가 그야말로 마지막 이제 구부등선에 있을 때다 보니까 이때 광복회 창립총회를 갖다가 사단법인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바로 회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갑성옹입니다. 그리고 73년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3월 16일 날 광복회의 설립 근거를 사단법인에서 공법인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지금 광복회가 그나마 조금 더 수익 사업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도록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 중인 1978년 11월 28일 광복회관을 지어줍니다. 물론 최근 거는 최근 리모델링 한 재건축한 겁니다만 78년에 광복회관 준공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분 가다 보면 어디입니까? 독립기념관 아시죠? 독립기념관은 1987년 8월 15일 전두환 대통령, 제가 있던 대림산업에서 그 당시 이제 시공을 담당했습니다만은 독립기념관을 개관하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 광복회, 그리고 우리가 이른바 항일 애국 선열들을 갖다가 헌창하고 숙모했던 사업을 누가 했는지 한 일목요연하게 드러나죠. 그러다 이제 2019년 6월 1일 김원웅 씨가 이제 회장에 앉게 되는데, 현재 광복회원은 제외 외국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8,225명입니다. 8,225명인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이 광복회 설립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은 처음 이것을 법률로 만든 것은 1963년 8월 7일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겸 국가수반입니다. 그때 군사 원호 대상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을 갖다가 박정희 대장 시절, 박정희 의장 시절에 법을 만들고, 이때 처음으로 들어갔던 3개 단체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가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그러니까 이 63년이면 6.25 전쟁이 휴전한 지 10년 되는 해였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들어간 단체가 바로 이 광복회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면 그런데 또 이제 광복회 정관을 또 제가 꼼꼼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광복회는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가, 정부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는 공법인이기 때문에 광복회 정관 구조에는 정치활동 등의 금지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본회는 특정 정당 또는
박정희를 지지, 반대하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김원웅 씨는 내가 한 것은 정치활동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김원웅 씨가 16개 시도에 내려보낸 이른바 광복회장 기념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게 정치활동인지 아닌지. 이런 자는 탄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김원웅이라는 이 박쥐 같은 인간, 박쥐같이 6.3 사태 때는 서울대 정치학과 다니면서 데모 좀 했다가, 그 다음에 공화당 공채 7기로 들어갔다가, 거기 청년국 조직국 거쳐서, 다음에 1981년 민정당 쓰고는 민정당 조직국장, 청년국장 하면서 전두환 총재 각하를 위해서 헌신을 갖다가 맹세했던 김원웅. 그리고 2000년 16대 총선 때 이회창 총재한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나라당 공천으로 16대 빠찌를 달았던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원웅. 그리고 2007년인가 8년에 그다음에 정계 은퇴했다가 문재인 씨 슬슬 따라다니면서 이번에 광복회장 된 김원웅. 이런 자는 참 인간 같지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당장 광복회 정관의 구조에 정치활동 등 금지에 대해 명백히 위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면 하도 이 자들이 보니까 저 백선엽 장군을 비롯한 그들이 목표로 하는 건 백선엽 장군이 아니죠. 백선엽 장군을 거쳐서 박정희 대통령의 묘를 파내고 싶은 겁니다. 여기 보니까 참 1955년 7월 15일 서울 동작동 지금 현충원, 국립현충원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6년 4월 14일. 왜? 그때는 그 이후에도 보니까 6.25 참전했던 참전용사들이 한 분, 두 분 이제 빨리 이제 부상 등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특히 우리가 약 7년간에 걸친 1965년부터 7년간에 걸친 베트남 파병으로 인해서 한 5천 명이 넘는 우리의 청년들이 전사했거든요. 5천 명이 넘는 5천 몇 명입니다. 전사했고, 또 그 이후에도 고엽제 등으로 또 돌아가시고 하니까 서울 동작동에 다 모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76년 4월 14일 대전 현충원을 갖다가 거기에 이제 제2 국립묘지죠. 그러니까 대전 국립대전현충원 국립묘지 유치를 결정했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1985년 11월 13일 97만 4천 평 규모의 지금 그 대전 국립현충원을 갖다가 모셨던 겁니다. 참고로 이번에도 백선엽 장군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일부 볼멘 목소리 나왔던 게 뭐냐니까, 아니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다 국립현충원인데 원래 거기에 들어갈 터가 없는데 야산을 깎아서 거기다 모신 것이다. 그래서 저도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어제 대전 국립현충원 가보니까 제일 주봉 바로 아래 최규하 대통령이 2006년인가 돌아가셔서 거기에 국가원수묘역에 외로이 계시더라고요. 그 옆에 보니까 다음 오실 분을 갖다 위해서 터는 마련해놨습니다만은, 그래서 2006년에 돌아가신 저 최규하 대통령 거기 모셨습니다만은, 그러면 응당 그 옆자리에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당시 유족 측에서 어떻게 컴플레인을 했는지, 어떤 압력을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동작동 국립 묘지 일부 야산을 깎아서 김대중 대통령 모셨고, 또 김대중 대통령 모셨으니 평생의 라이벌인 YS가 대전 가실 리가 있어요? YS도 거기 모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굳이 그런 논리라면은 이번에 백선엽 장군을,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참 좋더라고요. 14살, 16살 저 까까머리 소년 때 만났던 저희 아버지 황기봉 대위와 2살 많은 형 같은 친구였던 백선엽 대장이 직선거리 한 150m 놓고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 저는 마음이 뿌듯합디다마는, 그러나 대한민국 다부동에서 마침 오늘 8월 17일, 내일이면 8월 18일 다부동 전투가 그야말로 치열했던지 70년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8월 18일 날 대구에 처음으로 북한군의 박격포가 떨어졌던 날이기도 하죠. 그 다부동에서 목숨을 걸고 사단장이 권총을 들고 휘두르면서
온몸으로 북한 3개 사단을 막아냈던 백선엽 장군 정도라면은 당연히 뭐 서울에 있는 국립현충원 거의 묘란다 저 산 하나 깎아서도 모실만한데 이들은 대전에 모셔놓고도 지금 모신 그 다음날부터 아 이 사람은 친일파였다. 그리고 지금 김원웅 등은 그 묘를 갖다 못 파내서 그것도 국가가 인정하지도 아니한 자신들끼리 만든 민족문제연구소는 데서 임의적으로 만든 69명의 친일파가 누워있는 데가 묘를 파내야 된다. 거기에 꿍짝 맞추고 있는 동작구 여기서 이거 당선된 이수준이란 참 판사 출신의 웃기는 국회의원 갖다가 뭐 목에 핏줄을 세우면서 반드시 파내야 된다 얘기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자, 지금 광복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키운 겁니다. 지금 국립묘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고 그 좁다 그러니까 70년 78년에 박정희 대통령 만들기 시작했고 전두환 대통령 때 준공됐던 겁니다. 자, 우리 물 한 그릇 마셔도 음수사원 합시다.